유성화 후보님. 네. 유성화 후보님도 최근에 청와대에 계셨는데 1월 제가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 15일이요? 네네. 오, 거의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서 보좌하셨는데 제가 최근까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그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일 때 네네네. 그때도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되게 많더라고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 때 2년 8개월 같이 일하고 현재 대통령일 때도 2년 9개월 일하고 합의 네네. 5년 이상을 네네. 같이 일하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참여정부에서 이제 일한 기간 2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민정수석이셨고 그리고 그렇죠. 탄핵 이후에 다시 이제 시민사회 시민사회 수석으로 복귀하셨죠. 복귀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미 이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지나가시길래 그때 당시는 이제 수석님이 다시 돌아오신 수석이셨는데 혹시 보좌관을 정하셨냐고 보좌관 행정을 정하셨냐고 하니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친절하신 말씀으로 해서 저는 현재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보좌관으로 혹시 써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보좌관 리스트에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어요? 후보 리스트에. 왜냐면 그때는 워낙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수석이라고 막 이름이 날리고 계셨을 때라서 전부 다 이제 저 수석님하고 그때 당시 수석님하고 일하고 싶어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고향은 호남이고 또 그다음에 그전에 일면식도 잘 없었던 관계이고 민정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딱 처음 뵌 거였는데 지나가시길래 후보 아직 안 정하셨으면 후보 리스트에 저 좀 올려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네, 허허허 웃으시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시더니 이틀 뒤엔가 바로 딱 전화 오셔가지고 보좌관 합시다.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그 전에 왜냐면 이제 수석실이 다르니까 예. 잘 뵐 수가 없었죠. 다들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사회 수석으로 모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나 인간성, 의지 그런 것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가서 12년, 17년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최근까지는 이제 대통령 되신 후에는 청와대에서 2년 8개월, 9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 그때는 대통령 직속 부속실, 네네. 1부속실. 한 1년 6개월 정도는 거기 1부속실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1부속실이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저희고요. 2부속실이 네네네. 여사님을 모시는 건데 이제 김정숙 여사님과의 그럼 인연도 좀 있겠네요. 네네. 그때 이제 시민사회 수석 하실 때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상차림을 보통 한 번에 다 차리잖아요. 그때 12년도 당시만 해도 근데 접시를 3번을 갈아주시더라고요. 음식을 코스로 내주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해요. 집에서? 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제대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있었던 상황에 정말 이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사님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모님이었죠. 사모님께 이렇게 융숭한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대선 때 여사님을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뭐 광주, 전라도, 호남, 전국을 다니면서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도, 부산, 막 경기도, 충청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옆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그렇게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들의 일 잘하게 생겼대요. 그런가요? 칭찬인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 사실 이런 팟캐스트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죄송한데 여기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떨리는데 하여튼 뭐 잘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되었고요. 두 분을 가까이서 뵈니까 어느 분들보다도 두 분의 기본 성정, 마음 그런 거를 제가 잘 배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서 네. 배운 게 많다. 네. 그러면 경선은 몇 분이서 노원갑이죠. 네, 노원갑. 지금 현재 노원갑에 그 다른 후보가 한 분 현직 의원이 민주당에 계십니다. 계시죠. 네. 그 경선 날짜는 어떻게 되세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도 네. 좀 아직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선거 전략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할 때 당에서 면접 그때 보잖아요. 인터뷰할 때 현직이고 그런데 어떻게 도전할 생각을 했냐, 선거 전략이 뭐냐, 그것도 1월 15일까지 청와대 근무하고 그래서 1월 15일까지 제가 근무한 거는 저의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네.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낮에 1시간 사무실에 들어오는 시간을 빼고는 시장, 노인정, 경로당, 마을 뭐 복지센터들, 그다음에 뭐 청소년 센터들, 하여튼 안 가는 곳곳 없이 다 돌아서 지금은 한 동네를 4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또 말씀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어느 무엇보다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네, 지금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 바퀴 돌고 죄송합니다. 자유톡할 거니까요. 제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야 돼. 우리 우리 손 의원님의 평가. 후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 몰라. 그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브랜드도 그래요. 상품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 몰라서 그걸 이제 찾아주는 게 이 진로를 참이슬 만들 것 같은 경우예요. 근데 우리 유성아 후보는 저는 유성아 후보가 어느 쪽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오나 보다라는 거,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했던 거 알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유성아 후보는 제가 참 이렇게 자기소개 여기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하는 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사회에서 학생회장까지 갔다는 건요, 이대 학생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 총장보다 더 어려운 게 이대 학생회장이에요. 운동 좀 하셨네. 네.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 어떻게 학생회장을 했나? 제가 본 유성화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본 유성화는 그야말로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이 너무 없고, 제가 아는 세상에 여성들을 통틀어서 랭킹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과묵해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 후보 시절에 이게 본인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장한 리스트에 넣어주십시오라는 것도 그게 여자 대학에서 학생회장 할 수 있는 이런 한 방이 있는 거야. 딱 봤는데 그때 후보께서 보시고 한 번에 그냥 이틀 만에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영부인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유성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떻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무슨 어느 대 학생회장 출신들이 나와서 학생회장 출신은 유벨났거든요. 그 당시 운동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누구다 이제 그렇게 그 중에서 핵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태까지 조용하게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바로 지근거리에서 모시다가 지금 딱 나와서 조용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 학생회장 출신 얘기를 안 해. 그거는 모든 선거에 나오는 모든 이 후보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얘기예요. 뭔가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 아니,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거 저 이제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충분히 시간 될 거고요. 네. 저희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시면서 드릴 건데 춘추관장을 하셨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거 춘추관장이면 기자들을 상대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누구죠? 권혁기 네네네. 춘추관장님 다음에 유성화 지금 후보님이 하셨는데 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언론 보도의 형태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다음에 언론개혁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 춘추관장으로서 이렇게 이 언론과 관련해서 했던 역할이 이제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특이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저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알고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참 부지런하게 다녔었나 봐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청와대 같이. 사실 모신 분이죠. 근데 우리 유성화 비서관님은 춘추관장님 하실 때 정말 기자들을 잘 챙기셨어요. 섬세하게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챙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제가 이제 그걸 서포터즈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여기 봐주세요. 네. 이 언론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만큼 가지 않아서 야속한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 유성화 관장님 같은 분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 정도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비 후보시고 앞으로 이제 붙어야 될 부분들도 하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진짜 일도 잘해주시고 손혜원 의원님이 대단하신 게 조용하게 강하다라는 말, 소리 없이 강하다. 정말. 네, 제가 늘 그 같이 근무하면서도 의지했던 우리 그 여성 대선배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했을 때도 달려가서 그걸 말씀드릴 수 있었던 소나무 같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분이었어요. 네, 이제 남영희 후보님한테 넘어갈 건데, 예, 넘어갈 건데 일단 한 바퀴 돌고 네, 편하시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우리 손 의원님이 우리 후보님들의 장단점 앞으로 좀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 하셔. 우리 그 유성아 후보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4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일을 해봤지만 여성 국회의원의 상으로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의원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진짜 소리 없이 일을 너무 잘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을 자기한테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딱 단답으로 한마디만 해요. 그냥 예, 딱. 예.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일체 없어. 나 이렇게 과묵한 여자 처음 봤는데 과묵만 한 게 아니라 속에 응축이 돼 있다. 몸둘 바를 네, 이제 남